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게 증시가 폭락하는 것보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훨씬 악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자 수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오늘 요새 오늘자 뉴스를 보면 이태원 클럽에 대한 감염자 수가 확산되면서 우려를 다시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국건설연구원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게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이 크다고도 얘기 드렸으면서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상가들이 영향이 크겠죠.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임대료가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도 얘기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부동산 시장 강타, 경제 위기로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 섞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사스와 경제 위기 당시의 주택 거래 감소량으로 코로나19 부동산 경기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줄어든다는 뉴스를 또 많이 보셨잖아요. 거래량 감소에 따른 민간 소비 지출 연간 0.23%에서 0.23%에서 1.5%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수준으로 감소 시 부동산 산업 생산 유발 효과는 4.6조 원, 고용 인원 10만 명 이상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또한 부동산 경기 파급 효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사스 발병 당시 마이너스 3%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 19.8% 수준의 주택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민간 소비 지출이 연간 0.23%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제가 부동산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코로나19가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비주거용이 주거용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임차자가 찾기 어려우면서 거래 감소, 가치 하락이 되면서 금융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경매 증가 가능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직접적인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수익형 아파트에 영향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온라인이 강세고요. 폐업 증가 등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발발, 체감 경기가 급락하여 수요 감소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임차인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790만 명, 709만 명인데요. 주택 인구수 대비해서 13.7%가 임차인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년도에 따르면요. 자영업자 매출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적어 임대료 연착, 미납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이 큰 걸로 해서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에 대해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호텔, 프라임 오피스 등 유통시설 대부분이 상품 상황이 악화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 임대인 모두 대출이 모두 증가해서 상당한 규모로 지금 대출이 형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대출 중 버는 것보다 이자가 더 높은 이자 상환율 100%가 넘는 차주가 6.3%에 달하면서 비주거용 담보대출이 비중이 높아서 만기 상환 시 어려움에 빠지면 리스크 확대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우려를 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주택 및 해외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서에서도 좀 보면 국내 주택 시장은 현재까지는 대세적인 변화는 목격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4월 말 기준인데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격 하락 및 급감한 대세적인 변화는 아직 주택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드리는데요. 주택 거래 변동률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감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꺾이지 않은 가운데 서울 지역과 동남권이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에서는 3월 이후 3월 2일을 하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유인데요.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시장 등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분기 분양 물량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지금 최근에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 신규 청약 위주로 급가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상품이 감소하면서 위치가 좋은 지역 위주로 청약은 오히려 지금 집중되고 있는 급가구 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비주거용 시장과는 틀리게 코로나19가 장기화 기간에 따른 경제 위기로 비화될 경우 경기 악화 가능성이 높은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는 임차자가 임대료 미납 및 전월세 가격 불안 등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 부동산은 제가 초창기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거품이 빠진 증시 시장보다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해외 부동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보면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등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미국 부동산 리츠 시장은 고점 대비 4월 1일 기준으로 33%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다우존스 산업평균 하락률이 26.4%보다 더 큰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리츠 시장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5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부동산 시장도 경기가 굉장히 악화돼서 임대료 지불 중단, 거래 동결, 자금 공급 경색 등 부동산 회사가 합병, 폐기 등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부동산 무디스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로 갈 경우 2020년 3분기까지 지속되어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수준의 공실률 상승과 유효 임대료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악영향은 굉장히 큰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최근 몇 년간 국내 투자자들도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빠르게 증가시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좀 부정적 영향을 또한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케이스 1과 2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케이스 1 같은 경우는요, 시나리오 케이스 1인데요.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사스 수준으로 거래량이 사스 수준으로 마이너스 3% 감소하면서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경제 위기 수준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경우와, 시나리오 2는요, 경제 위기 당시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외환 위기 및 금융 위기 수준으로 평균 거래량이 약 20%인 마이너스 19.8% 12개월 이상 지속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면 시나리오 2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 거래량이 19.8% 감소하면 부동산 산업 고용은 10만 명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기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 경우가 케이스 1이 되겠죠. 두 번째가 케이스 2의 경우인데요. 악영향을 보면 아무래도 케이스 1보다는 케이스 2가 굉장히 크면서, 잠시 보면 1 경우보단 19.8% 거래량이 감소하면 연간 민간 소비 지출도 1.5% 감소하고 실질 금액도 3.2조 원, 부동산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도 4.6조 원, 부가가치 12.2조 원, 고용 인원 10만 명 이상이 크게 감소될 거라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케이스는 그거보단 좀 낮죠. 생산 유발 효과는 1,700억, 부가가치는 1.9조 원, 고용만 봐도 1.6만 명으로 약 10분의 1 수준이나 10분의 2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로 갈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의 경기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보고서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정책 대응에 대해서 보고서는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 필요성을 지금 보고서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정책 수단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 교훈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보다 심할 수 있다는 IMF 경고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 수단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서 내용은 밝히고 있는데요. 금융위기보다 심할 수 있다는 IMF 경고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는 이거와는 맞지는 않은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부족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LTV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LTV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은 LTV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고서 내용은 LTV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거용 시장은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의 어려움이 큰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및 금융위기 완화, 금융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상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저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지원 방안도 건설 기업 입장에서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화 시 판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프로그램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기존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을 조기 추진하면서 정비 사업과 분양 사업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경기 침체기에 대응해서 향후 경기 회복 기회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는 단계적인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그 경기에 맞춰서 정책이 어떻게 입안해야 될지는 한번 저도 지켜보면서 오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